지난 시간에 우리는 C 언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또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맛배기를 좀 보여드렸다면, 자, 이번 시간에 C 언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산자나 등등 C 언어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자, 이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순서 제어가 아마 이번 시간이 허락을 하면 순서 제어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음 시간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하든가 또 PC에서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를 다룰 때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누군가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프로그래머라 하고, 그런 프로그래머가 그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다,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C 언어의 이제 코딩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봤잖아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코딩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메인 함수가 맨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맨 끝에 메인 함수가 시작되면서 중괄호가 열리면서 중괄호가 닫히는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코딩을 합니다. 자, 변수의 개념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A라는 변수에다가 3이라는 값을 저장시켜 두고, 그리고 B라는 변수에다가 6이라는 값을 저장시켜 두고, 그리고 출력할 때 사용되는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되죠. 자, 출력할 때 사용되는 변수가 CDE라는 게 있는데, 그 CDE라는 변수는 인테저라는 정수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int라는 걸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연산식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 이 코딩 부분이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기출됐을 때 AND 연산과 OR 연산, 그리고 exclusive OR, XOR 연산에 대한 결과를 출력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C 언어에서 논리 연산자를 이따가 우리가 뒷페이지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자, 논리 연산자를 나타낼 때 AND 연산을 이렇게 AND 기호를 쓰고요. 그리고 OR 연산자를 이렇게 파이프라인 기호를 씁니다. 짝대기 길게 하나 꺼준다는 거.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엔터키 바로 위에 원 표시를 시프트 키를 누르고 누르면 이렇게 파이프라인 기호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문제에서는 XOR, exclusive 연산의 결과를 물었는데, 사실 XOR 연산을 할 때는 이 물음표를 쓰지를 않습니다, 기호가. 이따 뒤에서 나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 속에서 AND, OR, exclusive OR 연산을 물었기 때문에 이 기호가 틀리더라도 사실 문제 출제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문제에서 XOR를 물었기 때문에 기호에 상관없이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따 나오겠지만 원래는 exclusive OR가 이 삿갓 기호를 씁니다. 삿갓 기호. 그래서 여기서 물음표가 아니라 삿갓이 들어가야 맞다는 의미가 되겠죠. 뭐 큰 상관은 없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문제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A와 B의 AND 연산의 결과는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시고요. OR 연산의 결과 그리고 exclusive OR의 결과를 우리가 CDE라는 값을 출력을 하는데, 세 개 다 C라는 값과 D라는 값과 E라는 값을 전부 다 D가 붙었으니까, %D가 붙었으니까 데시멀 형태, 십진수 형태로 출력을 하라. 그래서 아마 답이 아마 275인가 아마 그렇게 답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중간에 여기 원 표시하고 N 붙은 거,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따가 뒤에 나올 겁니다. 원 표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역시 파이프라인이라는 키, 그러니까 엔터키 위에 있는 원 표시 있죠. 이 원 표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키보드에서 이 키를 누르게 되면 원 표시가 출력이 되지만, 자, 미국 사람들이 쓰는 완전 영문 키보드에서는 저 키를 누르면 원 표시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슬래시가 아니라 역슬래시가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보드에 있는 엔터키 위에 있는 원 표시는 영문 키보드에서는 원이라는 표시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역슬래시가 출력이 되죠. 이거랑 똑같은 기호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이 1하고 n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역슬래시하고 n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키보드가 영문 키보드냐 한글 키보드냐에 따라서 기호가 다르게 모니터에 나타나니까, 아무튼 이 역슬래시나 원 표시 n 하게 되면 n은
개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엔터를 쳐서 그 다음 줄에 그 값을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이 기호가 만약에 이 문장에서 없으면 275라는 숫자가 그대로 출력되면서 그 프로그램 그 C 언어 프로그램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이 상태에서 출력하게 되면 다음 그 아무거나 뭐 이렇게 다음 과정을 진행하려면 엔터키를 치시오라 메시지가 뜨거든요. 맨 마지막에 그 메시지가 275 옆에 붙어서 나타나요. 그 부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원 표시하고 n 개행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 부분도 이따 뒤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int 메인을 써서 중괄로부터 중괄로 닫는 부분까지 프로그래밍을 했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직접 타이핑해서 코딩을 하게 되면 실행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루면서 여러분들 직접 실행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강에서는 이제 개념 위주로 진행을 계속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C 언어의 개요에서 연산자의 종류다. 그러니까 연산자의 종류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가 주로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하기에는 힘든 엄청나게 많은 숫자나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연산하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뭐 1 플러스 5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6이다 라고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27,875 더하기 36,975는 뭐냐 이러면 금방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생각을 해야 되죠. 컴퓨터는 이러한 연산이나 그러한 복잡한 연산이나 공식에 의해서 프로그래밍화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금방 그 답이 출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에게 이러한 구조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값을 넣더라도 금방 답이 나오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컴퓨터는 기계예요. 빨라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추후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자, 좋아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산자가 산술 연산자 하면 사칙 연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이제 슬래시로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역슬래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슬래시가 나누기입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는 이건 제곱을 나타내는 거죠. 제곱을 나타냅니다. 지수승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주 산술 연산자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퍼센트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퍼센트는 지수승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관계 연산자는 서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해요. 선생님 우리 수학 시간에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왜 저렇게 크거나 같다를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는데 키보드에서 이렇게 문자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키보드에는 아래쪽에 보면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호와 위에 있는 이퀄 기호를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히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글로 만약에 뭐 입력하게 되면 대한민국 쓸 때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이렇게. 자, 우리나라 글자를 이렇게 타이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보기가 근데 처음부터 만약에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쭉 펴서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자를 쓸 때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컴퓨터를 만든 미국 사람들이 이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하죠. 왜 한 줄에 그냥 쭉 다 쓸 수 있는데 굳이 그 글자를 밑으로 내려야 되고 올려야 되고 이런 초성, 중성, 종성에 의거하여 글자가 입력이 돼야 되니까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만든 사람은 불편한데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키보드를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에 맞게끔 키보드가 새롭게 개발이 되고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또 키보드가 개발이 되고 그렇게 개발이 돼 온 거겠죠. 뭐 여튼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같다를 이퀄 2개를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렇게 코딩을 할 때 만약에 C와 A가 같다 표현할 때 이퀄을 2개를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쓰죠? 그냥 이퀄 1개를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씁니까? 이것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변수 설명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C는 A and B라는 의미가 C하고 A and B가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A와 B를 AND 연산한 그 결과를 C의 메모리에다가 넣어라. C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이꼴 하나가 나오면
우변에 있는 그 결과값을 좌변에다가 기억시켜라는 의미에서 이 꼴을 쓰기 때문에 산술연산, 관계연산에서 나오는 이 꼴에 대한 의미는 얘랑 다르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꼴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A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10을 넣고, B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20을 넣고, C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는 A와 B의 값을 연산해서 얘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표현할 때 이 꼴을 쓰는 거고요. 이 꼴 두 개를 쓸 때는 그냥 말 그대로 C와 A가 똑같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그러한 관계 연산을 나타낼 때 이 꼴 두 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같지 않다는 말은 우리 수학에서 같지 않다를 어떻게 표현하죠? 수학에서 같지 않다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키보드로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쓸 수 있대요. 어떻게 씁니까? 하니까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아래 한글이나 뭐 이런 그 MS 워드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 막 조합해서 뭐 이렇게 글 뭐 자간 조절하고 하면은 입력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키보드, 단순히 키보드로 프로그램 코딩할 때 이렇게는 입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가장 비슷한 게 뭐냐? 앞에 느낌표하고 이꼴 붙이면 이거는 같지 않다로 표현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가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 이런 기호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외에 이제 할당 연산자하고 쭉 나오는데 뭐 거의 뭐 이 부분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 할당 연산자 중에서는 저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캐스트 연산자의 개념은 형변한 연산자다 정도, 그러니까 눈도장만 찍어 두세요. 자, 비트 연산자에서는 이제 AND, OR, 사실 논리 연산자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죠. XOR는 요 삭각 기호를 쓴다는 거. AND는 앰퍼센트 기호, OR는 5' 기호, 짝대기. 그리고 이제 시프트라는 것도 있어요. 왼쪽으로 한번 시프트,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프트 할 때는 요거 삭갓이 아니라 이렇게 괄로 두 개를 붙여서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를 기호를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컴플리먼트, 보수를 나타낼 때는 물결로 씁니다. 물결. 보수의 개념은 아시죠? 보수의 개념? 자, 보수의 개념, 컴플리먼트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쓰는 숫자는 십진수를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럼 십진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의 보수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4의 10의 보수를 나타내는 거죠. 4의 보수는 6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3의 보수는 7이에요. 2의 보수는 8이에요. 8의 보수는 2예요. 무슨 뜻이에요? 둘이 합해서 10이 되는 수. 그걸 우리가 10의 보수라고 하죠. 그러면 컴퓨터는 2진수로 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2진수에서 2의 보수를 나타내라 그러면 2는 1과 0만 나타내기 때문에 2진수로 2의 보수를 나타내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1의 보수를 나타내기는 쉬워요. 1의 보수는 뭐가 돼? 2진수에서 1과 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의 보수는 얼마예요? 0이에요. 둘이 합하면 1이 되는 거니까 0의 1의 보수는 얼마예요? 1이에요. 자,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2의 보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참고로 한번 적어볼까요? 2의 보수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1의 보수를 구하기가 쉽죠? 그 1의 보수에다가 1만 더해주면 2의 보수가 된다. 이거는 정보처리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 사무자동화에서는 몰라도 상관은 없으세요.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는 두세요. 그러니까 1의 보수는 쉬워요. 1의 보수는 그냥 0과 1을 뒤집어 버리면 1의 보수지만 2의 보수는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1만 더해주면 그게 2의 보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산자의 종류가 쭉 나왔는데, 자, 다음 페이지 계속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연산자의 종류가 논리 연산자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논리 연산자의 논리 곱은 또 이렇게 AND 두 개를 붙인다. 논리 합은 또 파이프라인 두 개를 붙이고요. 부정을 나타낼 때는 이제 not의 의미니까 아까 우리 같지 않다 할 때 같지 않다 이거를 표현할 때 느낌표하고 이걸 붙인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느낌표가 부정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선생님 그러면 앞에 있는 논리 연산자의 AND 한 개짜리와 얘랑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는데 구별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AND 기호가 그러니까 앰퍼센트 기호가 AND 연산자고 파이프라인 기호가 OR 연산자다. 원래 이제 AND라는 말 자체가 이제 논리 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논리 회로라는 부분을
따로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는 이 논리회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거의 1시간을 통해서 이 논리회로를 설명을 해드려요. 사무자동화에서 논리회로 문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ND가 논리곱이다. 그래서 N% 기호는 AND로 쓰기도 하지만 그죠? 논리곱으로 쓸 때는 AND 2개를 쓴다. 파이프라인 기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2개를 그 연산자의 종류에서 논리 연산자를 쓸 때는 2개를 쓴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를 묻는 문제는 시험에 종종 실습을 통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 말이 예 하면서 나오니까 좀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하고 비교를 해서 A가 더 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A가 더 크냐? 그러면 10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20이라는 값을 출력하라.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요 물음표를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건 뭡니까? 조건이죠. 이 조건에 맞는 참값을 앞쪽에 쓰고 콜론을 기준으로 뒤쪽에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거짓값을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물음표와 콜론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음표 앞쪽에 조건식을 쓰고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에 이 조건에 맞는 참값을 쓰고 true 값을 쓰고 뒤쪽에 false 값을 쓰면 된다. 자, 이렇게 쓴다는 걸 알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사이즈 오프 기억 장소가 차지하는 바이트 수를 나타내는 말이고 또 산술 시프트에서는 곱셈과 나눗셈 연산의 보조적으로 사용되며 왼쪽 시프트 연산 과정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산술 시프트라는 것도 이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할게요. 컴퓨터는 더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요거 지난번에 사무자동화 시스템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컴퓨터는 더하기밖에 못해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뭘 이용한다? 사무자동화 시스템 잘 들으시면 아실 텐데 뭘 한다? 그죠? 보수를 이용한다. 보수를. 그럼 컴퓨터는 더하기밖에 못하니까 그럼 곱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가 곱하기 연산을 할 때는 shift라는 걸 써요. 나눗셈 연산을 할 때도 shift라는 걸 써요. 그럼 어떻게 하면 shift를 써서 곱하기를 할 수 있고 나눗셈 할 수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사무자동화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정보처리에서 나오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무자동화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shift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때 뭘 이용하느냐? shift를 이용한다.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 요거 다항연산과 이항연산. 자,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피연산자가 하나일 때가 있고 2개일 때가 있어요. 피연산자? 말 자체가 어렵지만 이런 의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거와 B라는 거를 연산을 하고 싶어. 어떤 연산을 하고 싶다? 덧셈이라는 연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플러스가 뭐예요? 얘가 연산자가 되는 거고 연산을 당하는 A와 B는 피연산자가 되는 거야. 더하기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려면 A와 B라는 2개의 피연산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더하기라는 연산자는 이항연산이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항이야. 이자는 2라는 뜻이에요. 2. 그죠? 그러니까 2개의 연산. 자, AND, O와 XO와 이거 전부 다 뭡니까? AND 연산을 하고 싶어. 아까 앞에서 했잖아. A와 B를 뭐 한다? M% 기호를 쓴다. AND 연산을 한다. 그럼 AND 연산자는 뭐야? 2개의 P 연산자가 존재해야 되니까 AND 연산자는 이항 연산이다. 그럼 단항 연산은 선생님 어떤 겁니까? P 연산자가 한 개밖에 없는 거. 어떤 거? A의 부정은 뭐냐? A의 부정을 나타낼 때는 앞에 부정은 느낌표라는 기호 쓴다고 했었죠? 이건 뭐예요? 이 느낌표라는 연산자, 이건 not 연산자거든요? 이 연산자는 A를 그냥 부정시키겠다는 얘기니까 P 연산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수도 마찬가지야. A의 컴플리먼트, 보수를 구해라. 보수는 물결로 나타낸다 그랬었죠? 이게 뭐예요? 보수라는 것도, 컴플리먼트라는 것도 P 연산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항 연산이다. 자, 그래서 not나 컴플리먼트는 단항 연산이고 P 연산자가 2개가 있어야 되는 사칙 연산이나 논리 연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항 연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쉬운 내용이니까. 자, 이어서 6번째 제어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어문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컨트롤 한다는 얘기죠. 제어한다는 얘기죠. 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C 언어라는 프로그램도 생소할 거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생소하시잖아요. 근데 그 요즘은 잘 등장을 하지 않는데 과거에 이제 잡지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앞쪽에 이렇게 보면 무슨 뭐 혈액형 테스트, 뭐 성격 테스트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A에서 어떤 질문을 합니다. 퀘스천 1 어떤 질문을 해서 당신은 빨간색을 좋아합니까? 노란색을 좋아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빨간색을 좋아하면 이쪽으로 가고 노란색을 좋아하면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나는 빨간색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왔어. 그럼 여기 또 다른 퀘스천 2가 있죠. 그죠? 두 번째 질문이 이 질문에 의해서 또 이쪽으로 가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이쪽으로 가고 해서 선택해서 계속 오다 보면 마지막에 당신의 성격은 이러이러합니다.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일종의 프로그래밍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에 yes냐 no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밍 할 때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if 만약에 b라는 값이 5보다 크면 어떻게 하라? 이 명령문을 실행하고 else 그렇지 않으면 이 명령문을 실행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if라는 게 분기문이에요. if 써서 만약에 이 퀘스천에 정답이 여러분들이 yes면 이쪽으로 가고 no면 이쪽으로 오라는 의미를 프로그래밍 할 때 if문 같은 걸로 쓴다는 얘기죠. 여기서 설명하는 게 뭡니까? 제어문에서 조건 선택 처리할 때 if문이라는 거 많이 쓰고요. if else 문이라는 것도 쓰고요. 스위치라는 문도 써요. 스위치가 뭐 하는 건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러한 코딩 문제가 최근에 많이 출제된다고 했기 때문에 코딩 문제에서 스위치라는 명령어가 나오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이 조건 선택 처리에 사용되는 그 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복 처리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어떤 과정을 처리하다 보면 반복해야 될 일이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래밍을 내가 짜보겠다 라고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100까지 더해야 되잖아요. 1부터 100까지 합.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면 답은 5050이라는 값이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아느냐고요? 그냥 많이 해봐서요. 그죠? 자,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데 우리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1부터 1000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해요. 워낙 그 반복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컴퓨터는 1부터 100이나 1부터 1000이나 뭐 금방금방 해내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반복문에 사용되는 것은 do문이라는 것도 있고 for문이라는 것도 있고 do while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뭐 쉽게 출제가 된다면 다음 중 제어문 쪽에서 제어문에서 반복 처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뭐 if가 답일 거고 또 조건 선택 처리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하면 뭐 do, for, do, while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여러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거 세 개는 조건문이고 이거 세 개는 반복 처리에 사용되는 문이다, 문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분기 처리 부분에서는 이제 고투문과 컨티뉴문이 있는데 고투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쪽으로 가라. 뭐 이러이러 했을 때 그죠? 이 문장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가라. 그 C 언어 말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GW 베이직이라는 이런 언어도 있었는데요. 그런 언어에서는 이제 문번호라는 게 있었어요. 문번호.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문장의 번호는 10번이고, 이 문장의 번호는 20번이고, 얘는 30번, 40번, 50번, 이렇게 문번호를 붙이는 거야. 그럼 60번 문장에다가 고투 100번으로 가라. 그럼 여기 70번 문장이 있을 거고, 80번 문장이 있을 거고, 90번 문장이 있겠죠? 그럼 100번 문장이 있으면, 고투 100 하게 되면 70번, 원래 프로그래밍은 이 문번호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쭉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서 분기문을 딱 써서 고투 100으로 가라 하면 70번, 80번, 90번 다 생략하고 바로 100번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고투문을 쓰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로 가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고투문을 너무 자주 쓰게 되면 프로그램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립니다.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나중에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프로그래머들 중에서 고투문을 많이 쓰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잘 못 짜는 사람이에요.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고투문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게 우리 프로그래머들의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고투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죠. 자, 고투문에 대한 얘기가 아마 뒤에 나올 건데요. 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죠? 뭡니까?
해당 순서의 고투문이나 반복문으로 실행수를 변경하는 구조가 이제 명시적인 부분인데, 제가 말하는 건 이 내용이 아닌데, 우선 그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어서 하면서 이따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고투문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꼬여버리기 때문에 그 꼬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무슨 로직을 하냐면 스파게티 로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국수를 먹거나 라면을 먹지만 그 미국 애들은 스파게티를 주로 많이 먹죠. 그러니까 스파게티 같은 경우에 면이 꼬여버리면 막 이렇게 그죠? 꼬여가지고 우리 특히 냉면 같으면 잘 이렇게 끊어지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위로 직접 막 잘라서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그러한 형태의 로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 돼서 나중에 누군가가 수정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결국 고투문은 별로 좋지 않은 거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7번째 기본 입출력 함수에서 입력 함수 부분에서는 이제 입력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니까 scan이라는 명령을 쓰고 또 get 캐릭터에 줄여서 get char 그리고 get 뭐 이런 명령을 쓴다는 거니까 영어 단어적인 의미에서 뭐 scan, 뭐 get 이런 거 다 입력 받는다는 의미로 들리시죠?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따로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뒤에 F 붙는 scan F에서 F 붙는 것은 그 프린트 할 때는 프린트 F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C 언어에서 그렇게 쓰는 거니까 뭐 F의 의미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일단은 scan F 하면 입력 받는 거, 아래쪽에 프린트 F 하면 출력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뭐 put 캐릭터, puts 이런 것들은 다 출력이다. get은 입력이고 put은 출력이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자, 이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몇 가지가 나오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또 그 P를 토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여기 퍼센트 기호 다음에 D가 오는 것은 데시멀의 약자라 그랬었죠. 10진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8진수는 이제 옥탈이라 그래서 5의 약자를 사서 8진수로 출력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U는 이제 unnumbered라 그래서 부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10진수의 정수를 표현할 때 쓰는 거고 마이너스 D 나오면 10진수를 왼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출력하라는 얘기니까 시험 문제에서 뭐 크게 이거 자체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프로그램 코딩 과정에서 %D와 %O와 그리고 여기 하나 없는 거 뭐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 기억 못하면 안 되는데 그죠? %X 그죠? D는 데시멀이니까 10진수를 나타내는 거고 O는 옥탈 8진수 X는 헥사의 약자를 따서 16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코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서 답은 우리가 10진수로 얻었지만 실제 출력하라는 것은 %X로 출력하라 그렇기 때문에 16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확장 문자 중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게 이제 그 코딩 부분에서 많이 나왔었죠. new line이니까 줄바꿈, 개행시킨다는 의미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정답이 출력되는데 275라는 정답이 출력되면 275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실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 이렇게 짜고 실행하게 되면 이 뒤에다가 뭘 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하면 글자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 출력하고 난 다음에 이 뒷부분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라. 엔터를 쳐서 떨어뜨리라는 의미가 %n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원표시 n이라는 거예요. 그 원표시라는 의미는 우리 한글 키보드에서는 원이라고 나오지만 영문 키보드에서는 역슬래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나머지 보시면 B라는 것은 백스페이스의 약자라는 거. 영어 약자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O라는 것은 null인데 null의 약자를 따서 N으로 쓰게 되면 밑에 줄바꿈의 N하고 이제 겹쳐버리니까 null 문자 아무것도 없다, 텅텅 비어있다 해서 O를 쓴 거예요. O라는 거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 O를 쓴 거예요. 왜 저렇게 썼냐고 묻지 마세요. 초창기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약속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F는 폼 피드의 의미로서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의미고 R은 현재 줄의 첫 칼럼으로 이동하라. 캐리지 리턴의 약자를 따서 R이라는 말의 의미를 쓴다는 거. 지금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문제풀이 할 때 반복되면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두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C 언어의 기본 맛배기는 다 보여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C 언어 코딩 부분이 나오면 그 문제 한 문제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서 답이 이게 되는구나. 최근 기출 문제에서 C 언어 코딩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문제 풀이를 통해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조금 한 5년 전만 해도 제가 이 강의할 때 C 언어 문제 나오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틀려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기껏 나와봐야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C 언어라는 과목은 보통 이제 그 컴퓨터 공학과에서 거의 1년 이상을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우리가 단시간에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감히 포기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지만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려운 부분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역시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시연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 정도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영어로 이제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 하고요. OOP라고 합니다. 객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을 짜 나간다는 의미예요. 프로시저보다는 명령과 데이터로 구성된 객체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고요. 한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 형태로 나오면서 프로그램 자체를 하나 만들 때 한 명의 프로그래머가 그걸 다 만들기에는 벅차요. 방금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코딩한 거 한 5줄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그냥 뭐 테트리스 정도의 게임이라 그래도 이 프로그래밍을 코딩하게 되면 거의 몇만 라인이 됩니다. 그 몇만 라인 뭐 프로그래머 혼자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만들 때 타이어 만드는 사람 따로, 뭐 엔진 만드는 사람 따로, 뭐 차체 만드는 사람 따로 이렇게 있듯이 프로그램도 만약에 어떤 게임을 하나 만들면 그 게임의 뭐 입력 부분 만드는 팀 따로, 출력 부분 만드는 팀 따로, 그러니까 여러 팀을 나눠서 나중에 그걸 하나로 조합하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오늘날의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의 기본적인 구성으로는 요런 언어들이 있어요. 요런 용어들이 있어요. 잘 봐두세요. 자, 객체라는 오브젝트,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객체를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클래스라는 말을 씁니다. 뭐 클래스 하면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컴공과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하고 있는 컴공과 클래스, 그러니까 같은 과목을 공부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영어 영문과 학생들을 모아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 영어를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듯이, 그래서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으로 만든 형태를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고요. 그 외에 인스턴스, 메소드, 속성, 메시지 이런 용어들은 객체지향 언어의 기본 구성 요소에 사용되는 언어다라고 눈도장만 역시 찍어 두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몰라도 됩니다. 지금 다 외우고 넘어가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지십니다. 자, 이어서 뭐 상속성이라는 말도 나오고 캡슐화, 다형성, 정보 은폐, 추상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상속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틀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에서? 없습니다. 그 문제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려받는 형태가 상속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고, 캡슐화 그러면 이제 캡슐 안에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의미라는 것만 이해하셔도 저거 자체를 묻는 문제에서 틀릴 사람은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객체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그 시뮬토크라는 것도 있고요. C++, 델파이, 자바, 비주얼 베이직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순서 제어 나오네요. 그러니까 순서 제어까지 이번 시간에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했었는데 다행히도 시간적 여유가 한 10여 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순서 제어까지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제어 부분은 이제 묵시적 순서 제어와 그리고 명시적 순서 제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순서 제어라는 말 자체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순서를 어떻게 짜내려 가느냐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묵시적은 뭡니까? 프로그래머가 직접 제어를 표현하지 않았을 때 그 언어끼리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순서를 제어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순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코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프로그램의 언어가 지가 알아서 그 순서대로 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이렇게, 이거는 과거에 사용되는 GW 베이직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게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램이었으니까 이걸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딱 짜놓고, A에다가 10 넣고, B에다가 20 넣고, C는 A와 B를 더한 값을 넣어라. 그리고 프린트 해라. 프린트 뭐? C라는 값을 프린트 해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여기서 이거는 원래 나오는 거고 문본은 원래 나오는 거고 프로그래머가 직접 입력한 거는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고 실행을 시키면 컴퓨터는 당연히 얘부터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하는 거지 이거 갖다가 지 맘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프로그래머가 임의적으로 순서를 제어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 순서에 따라서 가는 거. 그게 바로 묵시적 순서 제어란 얘기예요. 그럼 명시적은요? 아까 얘기했잖아. 명시적은 여기서 고to 20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라 run 이렇게 가면 얘는 프롬 실행이 됩니까? 실행 안 돼요. 얘는 나중에 컴퓨터 뻗어버려요. 무한 루프가 돼버려요. 왜?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고 난 다음에 강제적으로 고to 20번으로 가라 했죠. 그럼 다시 이거 실행하고 또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면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얘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실행을 못하죠. 프로그램이 뻗어버리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명시적 순서 제어라는 말은 고투문이나 반복문 같은 걸로 실행 순서를 직접 변경함으로써 해당 언어에서 각 문장이나 연산의 순서를 프로그램에 직접 변경해버리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명시적 순서 제어를 한다. 묵시적 순서는 프로그래머가 손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에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수식의 표현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수식의 표현하면 이제 전위표기법과 중위표기법, 후위표기법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역시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infix라는 이 중위표기법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A와 B를 연산을 해요. 이렇게 이게 중위표기법이야. 이게 뭡니까? 연산자가 피연산자의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위표기법이에요. 그럼 전위표기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플러스 AB. 자, 이렇게 표기를 딱 해놓고 연산자가 피연산자의 앞쪽에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처리를 한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전위표기법이라 써요. 그러니까 A, B를 더하라는 의미로 컴퓨터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표기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전위로 표기하는 거고 그러면 후위표기법은 당연히 뭐예요? A와 B를 연산하라 이렇게 연산자를 뒤로 보내서 표기하는 방법이 후위표기법이에요. 실제로 이제 정보 처리에서는 이제 트리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A와 B를 플러스 연산을 하라. 뭐 이런 얘기라든지 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얘를 이 트리 구조를 인픽스로 표현하라, 프리픽스로 표현하라, 포스트픽스로 표현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우리 사무자동화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정도 역시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거죠. 전위표기법, 중위표기법, 후위표기법은 이러한 것들이다 라는 개념. 자, 요거 아까 제가 막 찾던 거 있었죠. 고투문 틀림없이 있었는데 맨 뒷페이지에 있네요. 자, 고투문을 쓰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아까 제가 스파게티 로직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나오죠. 고투문의 좋은 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서 포트란이라는 랭귀지가 있어요. 우리 초반에 배웠던데 과학기술용 언어로 주로 사용했고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거죠. 포트란 문장이 기본 제어 구조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제 고투문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작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에 쉽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딩 부분이 아까처럼 이렇게 몇 라인 안 될 때 고투문을 쓰게 되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프로그램 보통 큰 거 하나 만들면 몇만 라인, 몇십만 라인, 몇백만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그럴 때 고투문 한번 써버리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작은 프로그램에서는 그나마 유용하다는 얘기고요. 어셈블리 언어에 익숙한 프로그래머에게 친숙하다. 어셈블리 언어 우리 앞서 배웠었죠?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 이론적으로 모든 제어 구조를 표현할 수 있죠. 고투 어디로 가라, 고투 어디로 가라 무조건 다 할 수 있죠. 직접 하드웨어에서 구현할 수 있어서 실행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단점을 잘 보셔야 돼요. 스파게티 로직이 생겨요.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죠. 프로그램 작성이 구조적이질 못해요. 그죠? 막 꼬여 있으니까 비구조적이라는 얘기고 계층적인 프로그램 작성을 어렵게 하고 많이 사용할 경우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디버깅도 어려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디버깅이라는 말은 뭡니까? 오류를 수정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버그라는 단어 자체가 버그라는 단어 자체가 오류라는 뜻이에요. 버그는 원래 그 사전적 의미는 벌레라는 뜻이죠. 근데 왜 벌레가 오류냐면 과거에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 생겼을 때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 그러면 우리가 ENIAC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ENIAC.
애니악 컴퓨터가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인데 이 애니악 컴퓨터는 18,000여 개의 진공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진공관. 진공관 하면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형광등, 요즘 LED를 많이 쓰지만 형광등이라고 생각하시면 형광등에 보면 안에 진공으로 돼 있잖아요. 형광등에 형광등을 이렇게 달아놨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에 막 오래되면 여기 벌레들이, 날파리들, 나방들이 여기 막 끼게 돼요. 이렇게. 끼게 돼서 이게 합선 나가지고 형광등이 퐁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가 18,000여 개의 저러한 진공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벌레가 끼어가지고 충분히 그 하나 터질 수 있죠. 그러니까 터질 때마다 오류가 생기니까 저놈의 벌레들 때문에 이 버그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버그가 오류라는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모니터에 이렇게 보면 날파리들이 자꾸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PC 화면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모니터에다가 진짜 코딩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코딩을 막 하다가 내가 뭐 L이라는 글자를 딱 썼는데 파리 한 마리가 딱 날라와갖고 이게 딱 붙은 거야. 그럼 뭐 얼핏 딱 보니까 지금 L자가 T자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버그들 때문에 오류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유래돼서 이제 버그가 오류라는 말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그 앞에 D가 붙었으니까 이제 그 오류를 디버그, 수정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프로그램 유지 보수 역시 어렵습니다. 단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고투문 사용은 배제하자라고 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자,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순서 제어 부분에서 역시 구조화라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고투문을 쓰면은 구조적이질 못하다는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고투문 잘 안 쓰고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이해가 쉽고 또 디버깅 작업도 쉽도록 하겠죠. 한 개의 입구와 한 개의 출구 구조를 갖도록 하고요. 계층적으로 설계가 되고 또 구조적 프로그램에서 또 반복 선택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쉽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한 구조적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조건문들이죠. 앞서 나왔던 if나 뭐 else나 스위치, if else나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주고 만약에 그 조건에 맞으면 어디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라니까 이게 딱 명확해지잖아요. 근데 고투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산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디버깅도 어렵고 프로그래머들이 참 난해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비단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의 업무 프로세서 있잖아요. 그 회사의 업무 프로세서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서를 막 만들어 놨는데 그 담당 직원이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람이 그런 절차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조적으로 그 서류를 만들어 놓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뒷사람이 그걸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나중에 우리가 문서화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내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그냥 내 밥그릇이 사라진다.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인드가 바뀐다면 오너십 형태로 바뀐다면 그 회사가 더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순서 제어는 이제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아까 조건문에서는 if, else, 뭐, 그 스위치 이런 문을 사용하고, 반복문에서는 while, do, for 문을 이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복합문,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일련 문장을 결합시켜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에서 한 단위로 취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어문을 우리가 복합문이라고 한다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끝낼 생각입니다. 최근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요. 시스템적인 소프트웨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한다고 우리가 강의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게임이나 각종 앱들,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이런 거 다 응용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만들어요? 이거 만드는 사람이 프로그래머예요. C 언어나 이런 언어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자, 근데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다른 말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운영체제. 자, 운영체제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윈도우즈죠?
컴퓨터 전원을 켜면 윈도우즈 바탕화면이 나와서 거기서 뭔가를 쓰게 되니까. 그리고 윈도우즈가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인데,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응용 소프트웨어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윈도우즈라는 응용 소프트웨어니까. 이 윈도우즈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니까. 그래서 이 윈도우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우리말로 운영체제라고 하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 일반 과목에서 운영체제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이 운영체제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긴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다음 시간을 통해서 5강을 통해서 부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잠시 언급을 해드리고 운영체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도였습니다.